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서울 집값이 또 오른다는 뉴스 많이 보셨죠?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지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오늘 아침 정부가 용산과 과천 같은 핵심 지역에 무려 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판교 신도시 두 개를 합친 규모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번 대책이 우리 자녀 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짜 해법일까요? 오늘은 이 대책을 면밀히 분석해드리고 여러분의 자산과 자녀들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 그리고 부모로서의 여러분 중에도 계실 겁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업한 아들이 서울에서 전세 구하는 걸 보면서 보증금 5억이라는 말에 깜짝 놀라셨던 분, 딸아이가 결혼 준비하면서 신혼집 알아보는데 강남 쪽은 아예 엄두도 못 낸다며 한숨 쉬는 걸 보셨던 이게 지금 우리 자녀 세대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2026년 1월 현재 서울 아파트 가격은 19개월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는 2.65%, 용산구는 2.37%, 서초구는 2.04% 상승했습니다. 한 달 만에 이 정도입니다. 제가 지난주 강남 부동산 중개소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30대 초반 신혼부부가 와서 전세를 알아봤는데 30평대 아파트 전세가 6억에서 7억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중개사무소 사장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씀하시더군요. 요즘 젊은 부부들, 부모님 도움 없으면 서울에서 집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더 큰 문제는 공급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작년보다 32%나 줄어든 2만 9천 가구에 불과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만 명이 식당에 가려는데 테이블이 1만 개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서울 집값이 4.2% 더 오를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전셋값은 더 심각해서 4.7%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강남 30평대 아파트 전세가 평균 5억이라고 치면 내년 이맘때는 5억 2천만 원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혼집을 구하려면 이 정도는 각오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전세 물건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월세로 가는 겁니다. 한국은행 분석을 보면 전세가 월세로 바뀔 경우 소득 하위 20%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소득의 17.4%에서 21.2%로 뜁니다. 제 친구 딸이 작년에 대기업 입사했는데 월급 30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월세 관리비, 식비 빼면 저축할 돈이 거의 안 남는다고 하더군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정부가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서 이번 대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입니다. 오늘 아침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서울과 경기의 금싸라기 땅에 10,000호를 짓겠다는 겁니다. 서울에 32,000호, 경기에 28,000호입니다. 판교 신도시가 29,000호인데 그것의 2배 규모입니다. 어디에 짓는지가 중요하겠죠. 제가 지도를 놓고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용산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만 무려 1만 호를 공급합니다. 원래 서울시가 6,000호를 계획했는데 용적률을 올려서 1만 호로 늘렸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캠프킴의 2,500호, 501 정보대 부지에 150호까지 합치면 용산구 전체에 13,500호가 들어섭니다. 웬만한 신도시 하나 규모입니다. 용산이 왜 중요한가? 용산역에서 바로 연결됩니다. KTX 타고 전국 어디든 갈 수 있고 지하철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이 지나갑니다. 강남까지 지하철로 20분입니다. 제가 작년에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를 직접 가봤습니다. 아직 개발 전이라 황량했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한강이 보이고 남산이 보이고
이태원과 한남동이 바로 옆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입지가 뭔지 아십니까? 출퇴근 편하고 문화생활 즐길 때 많고 한강 조망되는 곳입니다. 용산이 딱 그런 곳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2028년에 착공한다는 겁니다. 2030년이면 분양받은 사람들이 입주 준비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과천입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과천 경마장과 국군 방첩사령부 부지를 통합 개발해서 9,800호를 공급합니다. 과천 내추런파크 다들 아시죠? 주말마다 경마 보러 가는 그곳입니다. 115만 제곱미터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40%에 달합니다. 여기에 방첩사령부 부지 28만 곱미터를 합치면 143곱미터입니다. 정부 계획이 재미있습니다. 단순히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과천 AI 테크노밸리로 만든다는 겁니다. 강남 양재 AI 특구와 연결되는 첨단 산업 거점으로 키운다는 거죠. 과천이 왜 좋은가? 지하철 4호선 경마공원역이 있습니다. 강남까지 30분입니다. 경부고속도로로 바로 접근 가능합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주암지구와 연결되면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탄생하는 겁니다. 제가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천 개발되면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고. 다들 입을 모아 말하더군요. 중강남이 아니라 제2의 강남이 될 거라고요. 특히 AI 산업 종사자들한테는 최고의 입지가 될 거라고 합니다. 단, 시간이 걸립니다. 경마장 이전 계획을 상반기까지 수립하고 2030년 착공 목표입니다. 하지만 일단 계획이 확정되면 그 순간부터 과천 부동산 시장은 요동칠 겁니다. 세 번째, 노원 태릉 골프장입니다. 6,800호를 공급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1만 호를 계획했다가 주민 반발로 무산됐었죠. 이번엔 조선 왕릉 경관을 고려해서 중저층으로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거쳐 2030년 착공 예정입니다. 네 번째, 성남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성남시청 인근 성남금토, 성남여수지구에 6,300호의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합니다. 판교 직장인들의 대체 수요지로 발굴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에 2,900호, 경기 남양주 군부대에 4,180호, 고양 국방대학교 부지에 2,570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입니다. 강남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518호, 강남구청 부지에 360호, 이렇게 강남에만 1,000호가 조성됩니다. 수원 우편집중국, 광명 근로청소년 복지관 같은 역세권 부지 30곳에서 1만 호를 추가로 공급합니다. 정부는 이 모든 물량을 2030년까지, 즉 앞으로 4년 안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부동산 대책을 봐왔습니다. 대부분 발표만 요란했지 실제로 집이 지어지기까지는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몇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과거 정부들이 발표했던 신도시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용산, 과천, 강남 삼성동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전체 6만 호 중 47%인 2만 8천 호가 국유지입니다. 공공기관 부지까지 합치면 80%가 넘습니다. 사유지를 수용하고 보상하는 과정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업 속도가 빠를 수 있습니다. 강남구청, 서울의료원, 국방연구원 같은 주요 13개 사업지는 2026년 중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습니다. 보통 이 절차 때문에 2년에서 3년이 지체되는데 이걸 건너뛰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 공급입니다. 정부는 이번 물량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대책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밋빛 전망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입니다. 가장 빠른 곳이 2027년 착공입니다.
착공에서 입주까지는 보통 3년에서 4년 걸립니다. 즉, 실제로 사람이 들어가 살 수 있는 건 빨라도 2030년입니다. 그때까지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서울 집값이 4.2%, 2027년에도 2%에서 3% 오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4년이면 누적 상승률이 10%를 넘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10억 아파트가 11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둘째, 과거 사례입니다. 태릉 골프장은 2021년에도 발표됐었습니다. 하지만 환경 영향 평가, 주민 반발, 교통 문제로 5년째 제자리입니다. 이번엔 다를까요? 과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마장 이전은 이미 10년 넘게 논의되던 사안입니다. 한국마사회와 협의, 대체 부지 확보,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셋째, 분양가와 임대료입니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가격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용산 같은 핵심 입지는 분양가가 평당 4천만 원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30평이면 12억입니다. 과연 신혼부부가 살 수 있는 가격일까요? 임대주택이라 해도 시세의 80% 수준이면 용산은 전세 4억에서 5억은 각오해야 합니다.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연평균 45만 호에서 50만 호의 주택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전국 준공 물량이 30만 호, 내년은 25호로 줄어듭니다. 4년 후 6만 호가 공급된다 해도 그동안 누적된 공급 부족분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책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시작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보여준 건 의지입니다. 국토부, 재정경제부, 국방부까지 모든 부처가 보유한 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일이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시장에 주는 신호입니다. 용산에 하나만 호, 과천에 하나만 호가 공급된다는 소식은 그 지역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입주 전이라도 심리적 영향은 즉각적입니다. 그리고 착공 자체가 공급입니다. 전문가들의 말처럼 착공하면 6개월 안에 분양이 나옵니다. 임대는 1년 안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옵니다. 2027년부터 착공이 시작되면 2028년부터는 분양과 임대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 청년들은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용산, 과천, 강남에 청년 특별 공급 물량이 나온다면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자녀와 대화하십시오. 이번 대책의 핵심 타겟은 청년과 신혼부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바로 그 대상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용산이나 과천 같은 지역을 살펴보십시오. 지금부터 정보를 모으고 준비해야 합니다. 청년주택 특별 공급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무주택 기간, 소득 요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 같은 것들입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놓칩니다. 둘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주시하십시오. 정부는 개발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서 투기를 차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이 지역들은 정부가 중요하게 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용산, 과천, 태릉, 성남 주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관찰하십시오. 개발 호재로 주변 집값이 오를 수 있지만 투기 과열로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셋째, 장기적 관점을 가지십시오. 이번 대책으로 당장 내년에 집값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2027년까지는 공급 부족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2028년, 2029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서울에 집이 없으신 분이라면 무리해서 최고가에 사는 것보다 2년에서 3년 후를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서울에 집이 있으신 분이라면
장기 보유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자녀의 자산 형성을 도우십시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신혼부부 전세대출, 청년 월세 지원 같은 정부 지원 제도를 자녀와 함께 알아보십시오. 작은 혜택들이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청년 공공임대는 내년에 3만 5천 가구로 늘어납니다. 신혼부부 대상도 3만 1천 가구입니다. 이런 정보를 자녀에게 알려주고 신청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정부가 발표한 6만 호 공급 대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냉정하게 평가하자면 이 대책만으로 서울 집값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진 않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제 공급 물량도 수요에 비하면 부족합니다. 하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외곽 신도시가 아니라 도심 핵심 입지에 국유지를 활용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공급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과거와는 다른 접근입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추가 공급 부지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이 필요한 시설은 내년까지 이전 결정과 착수를 마무리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몇 달간 추가 발표가 나올 것입니다. 40대, 50대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아서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부모로서 우리의 가장 큰 바람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책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한 걸음입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이해하고 자녀들과 함께 준비하고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와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함께 현명하게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